네, 글로벌 핫 이슈 시간입니다. 간밤 어떠한 뉴스들이 시작에 영향력 미쳤는지 확인해 보도록 하죠. 네, 이 시간 이투데이 민태성 부장과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장님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내용들 하나씩 확인해 보기 전에 헤드라인으로 먼저 확인해 보시죠. 키프로스가 구제금융 간에 합의했습니다. 그러나 유럽연합 역내 다른 은행까지 자본 구조 조정을 진행할 수 있다는 우려가 오히려 확대됐습니다. 벤 버냉키 연방준비제도 의장이 연준의 양적 완화 정책에 대해 옹호하는 발언을 했습니다. 통화전쟁에 대한 비난을 의식한 것으로 풀이됩니다. 연준의 경기부양책 이어질 전망입니다. 연준 고위 당국자들은 이 경기부양책에 대한 당위성을 강조하고 나섰습니다. 네, 오늘 이슈들 가운데서는 키프로스에 관한 이야기부터 좀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이 키프로스 호재가 미국장까지 이어지지는 못했는데요. 은행권에 대한 규제 강화 좀 우려로 작용했죠. 네, 키프로스의 구제금융 재협상안이 어제 아시아 증시에서는 호재가 됐습니다만 오늘 미국과 유럽 증시에서는 오히려 부담으로 작용하는 결과를 가져왔습니다. 예른 데이셀블룸 유로그룹 의장은 부실은행을 적극적으로 구조조정하고 예금자들에게 손실을 부담시키는 키프로스식 해결책이 유로존 전체로 퍼질 수 있다라는 입장을 나타냈습니다. 은행권 규제가 키프로스에 제한된다라는 기존 입장을 뒤집는 발언으로 해석이 되고 있는데요. 데이셀블룸 의장은 어제 FT와 인터뷰를 가졌는데 이 자리에서 이같이 밝혔고 키프로스의 구제금융은 유로존의 은행 문제 해결을 위한 새로운 본보기가 될 수 있다라고 강조했습니다. 네, 이런 이 대대적인 규제가 자본 확충에 쏠릴 가능성이 크다고요. 이번에 키프로스에 대한 규제라든가 유로존 전체에 대한 규제는 역시 은행권의 자본 확충에 집중될 가능성이 큰 것으로 점쳐지고 있습니다. 데이셀블룸 의장은 은행권에 위험이 있다면 자본 확충을 위해서 무엇을 할 수 있는가를 지켜볼 필요가 있다라고 강조했는데요. 은행 스스로가 자본 확충을 할 수 없다면 주주와 채권자들과 자본 확충에 기여하라고 강조할 수 있다라고 말했습니다. 필요하다면 원금이 보장되지 않는 고액 예금자들에게도 이를 요청할 수 있다라고 밝혔습니다. 네, 유로그룹 의장의 이와 같은 발언 시장에 가장 큰 부담으로 작용했는데요. 네. 이후 해명에 나서기도 했지만 지수 좀 낙폭을 줄이는 데 좀 역부족이었던 것 같습니다. 네. 예, 키프로스 역시 은행권에 대한 대대적인 구조 조정 불가피할 것으로 보이는데요. 2위 은행의 폐쇄가 확실시되고 있다고요. 네, 키프로스와 유로존 당국의 합의안에 따르면 키프로스에 대해서도 은행권의 대대적인 규제는 불가피할 것으로 보이고요. 특히 2위 은행은 폐쇄가 확실시되고 있습니다. 고액 예금자들에게 손실 부담을 요구하는 키프로스 방식의 구제금융이 상당히 강화될 수 있다라고 전문가들은 점치고 있습니다. 특히 유럽연합과 국제통화기금, 유럽중앙은행 등 국제채권단은 키프로스의 100억 유로 규모의 구제금융을 지원하면서 키프로스 2위 은행인 라이키 은행에 은행을 폐쇄하기로 합의를 했는데요. 10만 유로 이상의 예금에 대한 과세를 통해서 손실 상각을 적용하도록 합의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자, 이제 미국으로 넘어가서 양적 완화 좀 얘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이 정책이 계속 지속될 가능성이 큰데요. 이 버냉키 의장이 이를 다시 한번 확인했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연준의 양적 완화 정책은 연내에도 계속해서 이어질 가능성이 큰 것으로 내다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벤 버냉키 의장은 오늘 런던 비즈니스스쿨에서 강연을 했는데요. 양적 완화 정책은 주변국들에게 이득을 주는 정책이다라는 기존 입장을 다시 한번 강조했습니다. 이는 달러화를 평가절하시키기 위한 정책은 아니다라고 강조했는데요. 또한 G7 국가들이 현재 비슷한 완화적인 통화정책 스탠스를 펴고 있다라고 강조했고 양적 완화 정책의 정당성을 다시 한번 강조한 것으로 풀이가 되고 있습니다. 네, 버냉키 의장의 이날 발언이 통화전쟁에 대한 비난을 의식한 건가요? 네, 일부 신흥국가들은 계속해서 선진국의 양적 완화 정책에 대한 비난 발언을 내놓고 있는데 오늘 버냉키 의장의 발언은 이 같은 비난에 대한 해명 의지로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버냉키 의장은 양적 완화로 해당 국가들의 환율이 크게 변하지 않고 있고 오히려 안정적으로 움직이고 있다라고 강조했는데 일부 예외를 제외하면 이머징 국가들의 통화 역시 지난 2008년 말 위기 이후에 크게 변하지 않았다라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양적 완화와 낮은 금리로 미국과 유로존, 일본이 성장한다면 궁극적으로 경제 규모가 상대적으로 작은 국가들에게도 혜택이 돌아갈 수 있다라고 밝혔습니다. 네, 이 버냉키 의장 말고도 이 연준의 고위 당국자들도 이 경기 부양책에 대한 당위성을 주장했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윌리엄 더들리 뉴욕 연은 총재가 재정 정책의 불확실성으로 인해서 미국의 고용 시장이 악화할 수 있다는 입장을 밝혔는데요. 이는 양적 완화 정책의 당위성을 강조한 것으로 풀이가 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기존 부양 정책을 계속해서 고수해야 된다라는 점을 강조한 것으로 볼 수가 있겠습니다. 더들리 총재는 뉴욕 경제인 클럽에서 오늘 강연을 가졌는데 의회가 재정정책의 잘못된 방향으로 가고 있는 만큼 연준은 기존 양적 완화 정책을 유지해야 된다라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네, 유럽 증시 마감도 좀 살펴보도록 하죠. 좀 오늘장에서 변동성이 있는 모습을 보였는데요. 결국 하락세로 마감이 됐네요. 오늘 유럽의 주요 증시 역시 내림세를 면치 못했습니다. 키프로스에 대한 은행권의 제재 우려가 작용한 것으로 볼 수가 있겠습니다. 범유럽 지수인 스톡스 유럽 600 지수는 0.27% 빠졌고요. 영국 증시 역시 0.23%, 독일 증시와 프랑스 증시 또한 각각 0.51%와 1.11% 하락했습니다. 스페인 아이벡스 35 지수와 이탈리아 증시 역시 각각 2%대가 넘는 낙폭을 기록하면서 은행권에 대한 규제 우려를 다시 한번 보여줬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특히 키프로스의 디포트라든가 이로전 이탈 가능성이 여전히 상존하고 있다는 우려까지 커졌는데요. 은행권 예금과세 확대 우려 역시 시장에는 계속해서 부담이 될 수 있다고 전문가들은 보고 있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상품 마감은 어떻게 됐습니까? 오늘 주요 상품 가격은 혼조세를 연출했습니다. 증시는 약세를 보인 반면에 금값 역시 하락세를 보였는데 오늘 금값은 온스당 0.19% 빠져서 현재 시간의 거래에서 1604.90달러로 거래가 되고 있고요. 국제유가는 올랐습니다. 0.90% 오르면서 배럴당 94.55달러로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네, 민태정 부장님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오늘 글로벌 핫이슈 시간에 다룬 내용들 헤드라인으로 다시 한번 정리해드리겠습니다.